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코로나 어차피 치료제도 없는데 감기약 먹으면서 버틸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댓글 질문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이제 답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코로나인데 감기약 먹으면서 대충 버티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이제 나온 질문, 댓글로 이제, 질문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입원하면 다른 약을 먹나요? 그러면 다른 약. 또는 비슷한 맥락인데요. 코로나가 확진되면 코로나에 효과가 있는 약을 주나요? 코로나 약을 주냐 이거죠. 코로나에 효과 있는 약을 주나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어차피 이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없잖아요. 코로나 치료제가 없으면 결론은 증상 완화고요. 그거는 이제 감기약이랑 똑같습니다. 기침이 있으면 기침약 먹는 거고, 두통이 있거나 열이 나거나 그러면 타이레놀을 먹는 게 맞아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 걸리면은 경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관리를 받게 되거든요. 거기 이제 후기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나오는 약은 뭐 코프 시럽하고 타이레놀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면은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이 코로나가 이게 경증으로 끝나면 no problem,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중증으로 가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중증으로 심한 폐렴으로 가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한 폐렴으로 가게 되면 호흡곤란이 오게 되죠. 호흡곤란.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죠. 산소를. 근데 이 산소를 집에서 산소 탱크를 가지고 공급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병원에서 해주는 거다. 그리고 산소 공급해도 만약에 안 된다. 산소를 계속 올려줬는데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인공호흡으로 가는 겁니다. 기계호흡, 기계를 다는 거죠. 그걸 이제 집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는 없습니다. 뭐 렘데시비르 얘기가 있는데 저는 뭐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보지 않고요. 설사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막 대세를 변화시킬 정도로 크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데이터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그냥 치료제가 없으면은 그냥 버티는 거냐? 그렇죠.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중증인 경우에는 버티는 거예요. 치료가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폐렴이 호전될 때까지 호흡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호흡을 보조를 해주고, 다른 게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걸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혈압이 떨어지면 호흡 보조는 뭐예요? 가 산소하고 인공호흡이죠. 그리고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혈압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염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승합제 이걸 써야 되는 거고요. 또 2차 감염 예방하기 위해서 뭘 써요? 항생제도 써야 되고. 이런 거는 결국은 이제 정맥 주사로 들어가는 약물들이에요, 다. 이건 먹는 게 아니고 IV 주사로 투여를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또 이렇게 막 인공호흡, 기계호흡을 하고 있는데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워요, 사람을. 재우는 동안에 밥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콧줄을 꼽아가지고, 경관영양이라는 걸 해줍니다. 관으로 이제 영양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또는 뭐 이것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정맥으로 영양분을 주기도 하고요. 어쨌든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러니까 이 모든 이런 거를 집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병원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병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나는 경증일 때 이때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버티다가 괜찮아질 수도 있으니까 집에서 버티다가 괜찮아지면은 좋은 거고, 중증으로 가면은 그때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니까 정원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됩니다. 왜냐면은 요 타이밍 있잖아요. 요 타이밍. 이 다 인공호흡하고 이런 게 다 타이밍이거든요. 이거를 본인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 딱 입원을 해가지고 엑스레이도 찍고 뭐 산소 포화도도 모니터링 하면서 아니다 싶으면 지금이야 이러면서 이제 딱 기계를 이렇게 다는 거지, 이게 본인이 증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증상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중증도가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으면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생명이랑 만약에 이런 게 필요한 호흡이 안 되고 혈압이 떨어지고 이런 거면 거의 뭐 이건 죽음으로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명하고 직결이 돼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의 그런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타이밍 재서 운에 맡기려고 하고 그러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좀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통 병에 걸리면은 치료가 이루어지고 끝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딱 이렇게 딱딱딱 얼마죠? 병이 있으면은 그 병에 맞는 치료를 하면 끝난다.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감기약 끝, 설사약 끝. 이런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코로나예요. 어떤 사람이 걸렸어. 근데 경증인 줄 알고 버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호흡곤란이 계속 와가지고 응급실을 가가지고 한 거죠. 근데 마침 타이밍이 맞았어. 응급실이. 이 타이밍 안 맞으면 돌아가시는 겁니다. 근데 마침 운이 좋게 그냥 타이밍 맞았어. 그래서 뭐 기도 삽관을 하고 저기 뭐 기계호흡 벤틸레이터 케어라고 하거든요. 기계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뭐 혈압이 떨어져서 승합제도 쓰고 항생제도 쓰고 뭐 이뇨제도 쓰고 막 그렇게 다 했어.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치료를 하면 끝 이렇게 될까요? 딱 끝 하면 퇴원하고 해피하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지난한 과정입니다. 엄청 어려운 그런 과정이라는 뜻이죠. 뭐 예를 들면 빈혈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 저나트륨 혈증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 또 항생제 같은 걸 오래 쓰니까 항생제 관련된 부작용도 올 수가 있고 엄청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또 생각지도 못하게 막 출혈이 생기기도 해요. GI 블리딩. 뭐 이거 스테로이드 쓰고 막 그러면서 이런 게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해결이 되고 다 회복이 되어야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하고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게 이제 중환자실 케어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주제를 다룬 김에 앞으로 인공호흡이라든지 뭐 저기 중환자실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도 조금 준비를 할 생각이에요. 사실 이제 저는 중환자실 근무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거든. 10년도 넘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뭐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전문가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조금 쉽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이제 중환자실 최근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보니까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약간씩 이제 뭐 바뀐 건 있는데 크게 막 이렇게 기본 프레임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그 질문에 대한 답. 자, 코로나로 입원하면 다른 약을 주나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정증이라고 하면. 자, 그리고 코로나로 확진되면 코로나 효과 있는 약을 주나요? 아니요. 뭐 코로나 효과 있는 약이 뭔지 뭐 없는데 뭐 버티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버티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버티는 동안에 뭐 또 누구 만나고 이러면은 또, 다 옮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이렇게 경증으로 넘어갈 거라고 확신하면 안 돼요. 경증으로 갈지 아니면 중증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좀 고생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심 증상이 있으면은 가급적 코로나 검사를 좀 받으시라고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코로나 어차피 치료제도 없는데 감기약 먹으면서 버틸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